안녕하세요, 최정호입니다.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담의 시간. 가끔 이래야지. 어쨌거나 누구나 다 싼 건물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나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나도 같은 조건이면 나도 저렴하게 짓길 원한다고요. 사람의 심리라.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심리를 파고든단 말이야. 그쵸. 그렇지. 예, 왜냐면 잣대가 없으니까. 네. 근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네, 네. 그때 우리 제대로 된 설계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시공사 선정 방법 그런 건 네. 찍었잖아요. 네, 만담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 도면에 모든 게 다 표현돼 있고 네. 그걸 갖고 제대로 내역을 내고 그 내역을 근거로 두 군데 내역 받아서 네. 다 이게 좋은- 전제가 두꺼운 도면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세부 디테일이 뭐 변기는 뭐 이런 그렇지. 게 싹 다 들어가 어. 있는 마감재가 다 선정돼 있는 그렇지. 도면이어야 그 내역이 나온다라는 그렇지. 거죠.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돈이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건축주는 네. 돈이 모자라. 네, 그렇죠. 왜냐면 항상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곳을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컨트롤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사의 몫인데 네. 오늘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네, 네. 왜냐면 그런 설계 제대로 하려면 설계비 한 5천만 원 나올 거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내역을 제대로 뽑으려면 내역을 뽑는데도 돈을 줘야 돼 사실은. 그렇죠. 그거 그렇지. 며칠 걸려요. 그거 그 일주일 걸려. 견적 보는데요. 견적 보는데. 예.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견적만 보는데 예. 그거를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네. 너가 일 따려면 나한테 견적을 줘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냥 예를 들면 그 허접한 허가도면을 가지고 예. 거기 뭐 내역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죠. 없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딱 보고 4억 5천이요. 저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예. 지금은 견적은 돈 안 준다. 뭐 네. 그런 게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견적도 돈 줘야지 당연히. 그렇죠. 물론 이제 계약을 하는 데는 안 줄 필요 없지만 예. 계약을 하지 못한 데는 돈을 줘야지. 후불으로. 그게 하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 소규모도 그렇고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받아? 쟤는 안 받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 그럼 이럴 생각 없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직원들이 있으면 이거 이 일이라도 따려면은 같이 또 해야지. 들어가야 돼. 그러다 계약 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 뒤도 고통이야. 그렇게 자기 일 멈추고 꾸역꾸역 견적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내역서를 살피고 뭔가 합리 불합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역서 어렵게 만들어 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총액으로 네, 그렇죠. 4억에 못 해줘요? 뭐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싸움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가격 싸움에서 누가 되게 싸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견적을 봤어요. 그 도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도면이지만 제가 그 마감은 뭘로 하실 거예요? 돌이요? 돌이요? 그럼 좀 싼 돌이요? 창문은 뭘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창문은 그냥 일반적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페어로 16mm 해가지고 그냥 딱 픽스 해가지고 대충의 견적이 나와요. 평당 뭐 400이다, 500이다 그렇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나와서 엘리베이터 별도요.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 견적이 나왔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걸 4억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일을 되게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떼돈을 벌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건축주가 저한테 안 하고 그 4억한테 가죠. 인지상정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딘가에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뭐 부동산이든 뭐든 뭐 용하다, 뭐 잘 진다, 뭐 해서 소개를 받고 가서 그렇게 4억으로 시작은 하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공사비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정말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벗어나려면 설계 제대로 하고 내역 제대로 내고 계약 제대로 해서 맡기면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될 확률이 존재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쵸. 5천만 원 설계비 준다고 1억 설계비 준다고 이게 도면만 계속 두꺼워지지 제대로 된 도면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가도 망가질 확률이 존재하는데 제대로 안 가면 그거는 블랙홀인데 운에 맡기는 그렇지. 거죠. 근데 참 시장이란 게 나는 당연히 내가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니까 내가 돈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게 난 이 정도 비용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문외한이야
네. 건축에 문의하면 내가 집을 지어. 근데 왜 그만큼 달라고 그러면 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그 비용이면 10평인데 내가 과연 10평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 설계가 어쨌든 6억에 빠진단 말이야. 네. 설계 600, 800. 네. 그리고 그 600, 800 도면으로 어쨌든 견적도 해서 계약을 해.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알지만 그러고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평당 뭐 얼마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해서요? 실패를 최소화하는 하는 거예요? 방법. 설계는 다 그냥 그냥 그 10장. 10장짜리 열 해서요? 평면, 인면, 단면 배치.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박람회 열심히 가서 네. 공부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 쓴 글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썼는데 한 분은 되게 좀 와닿았어. 다들 똑같은 얘기해. 건축주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 그냥 공부해야 된다만인 거지 방법을 잘 얘기하지 않아. 네. 근데 네. 방법이라 봐야 박람회 열심히 다니고 네.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적은 글에 내가 좀 공감을 한 게 뭐냐면 3년 정도 다니면 비로소 약간 보인다. 나는 그게 되게 현실적 조언이라고 생각해. 네. 나는 사실 박람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지금 내가 안 가거든. 박람회 하시는 분한테 네. 죄송한데 한 8년 전인가 네. 건축 박람회 나도 갔었어. 네. 가서 이제 나도 구경을 좀 했지. 근데 기와를 파는 데야. 네. 수입 기와를. 난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질문을 하는 거야. 네. 기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와 사장님이 좋죠. 네. 두 번째 질문을 하셔. 안 깨져요? 세 번째 질문도 뻔하니까 색이 안 변하나요? 뭐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서 도와드리려고 내가 물어봤어. 이게 흡수율이 몇 프로예요? 네.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니?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의 대화를 하고 싶은데 박람회는 내가 볼 때는 그 전문가의 대화의 장이 아닌 거라. 그렇죠. 소비자한테 판매를 위한 장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뻔한 질문을 하고 네. 이쪽에서 뻔한 대답을 하니까 박람회장 가서 건질 게 없는 거야. 그분이 얘기한 게 난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건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3년을 열심히 다니면 조금 느껴지는 거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기와 집도 가보고 저 기와 집도 가보고 그게 1년엔 안 돼. 정리도 안 되고 갔다 와서도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리고 내년에 또 박람회장 또 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딱 정확해. 3년은 가면 조금 감이 생긴다. 근데 난 더 어려운 건 언제 집을 줘?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난의 길인 거지. 고난의 길.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참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까막눈이라면은 뭐 요즘에는 나이대에 크게 상관없이 집을 짓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한데 50대 안쪽 바깥쪽이 가장 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뭐 한 다리를 건너든 두 다리를 건너든 집을 짓는 분도 이렇게 있잖아요. 있겠지. 네, 그러면 그 집에 일단 겨울에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최대한 뭐 친구의 친구도 뭐든 나 그 집 구경 한 번만 해볼 수 없겠어? 해가지고 겨울에 한번 가서 이 집에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물어본 다음에 물론 이게 100%다 안에서 썩고 있을지 뭐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정성스럽게 집을 기밀 테스트 안 했더라도 기밀 성능이 안 나오는데 난방비가 적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단열 성능이 열겨도 많고 개판인데 난방비가 적게 나올 수 없고 평수 대비 적은 난방비로 곰팡이나 결로 없이 따뜻하게 살고 있나? 만약 집에 갔는데 막 잠박 껴있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지은 사람은 소개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정말 기본적인 평입 단면,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거겠지. 두 가지 루트는 하나는 그런 600, 800 설계를 한 도면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그런 설계 시공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찾아가는 경우, 그 두 가지 루트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도면 없이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헤게모니를 시공사가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도면에 일단 허가방 도면 이래봐야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결국 칼자루를 주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지. 맨날 흔한 얘기로 믿을 수 있는 시공사인가.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어쨌든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공한 집을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가서 겨울에 일단 따뜻한지 물 줄줄 흐르고 막 이런 거 없는지 한번 보고 사람들이 그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이 되게 만족스럽고 그렇다면
사람이 기분 좋게 보여주기도 오히려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도 따뜻하게 잘 살고 있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도 훌륭한 퀄리티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해. 건축의 5%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아무리 잘해도 예. 고객의 5%는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건물을 아무리 개판으로 져도 예. 5%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가서 본다는 것도 되게 밑도 끝도 없지만 예. 사실은 뭐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주랑 시공사랑 짜고 치는 고수일 수도 있지. 갔는데 웃고 있어요. 그렇지. 예, 커미션 받고. 그렇지. 근데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소개받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소개받아도 뭐 하든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가야죠. 목적물을 가야지 봐야 알죠. 한다는 예, 거지. 예. 목적물을. 근데 그게 무슨 샘플하우스가 아니라 예. 살고 있는 집에 가야 그쵸. 된다는 거지. 예.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결례긴 해. 그건 그래요. 예. 그 사는 집에 예. 그러니까 갈 때 귤 한 6박스 들고 그쵸. 예. 좋아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법이라는 거지. 예. 갔어. 이 시공사가 의심이 많다면 사람도 건축도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니까 예. 의심 많다면 한 집 더 볼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예. 예의에서 좀 벗어나겠지만 세 집까지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세 집까지는 보통 한 집이나 두 집 정도에서 결정을 해야겠지. 예. 근데 그 건축주 데리고 가는 것도 일이잖아, 그것도. 그쵸. 하루 예. 시간 빼가지고 예. 가고 예. 또 그쪽하고 약속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공사를 끼고 간다기보다는요, 그냥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친구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 계약을 할 때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어쨌든 도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도면이 없으니까 상세 내역은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보통 건축주 얘기하는 스펙, 예, 상세 예, 스펙, 예. 창은 어느 회사, 어떤 제품. 예. 박람회 가서 공부하라는 건 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건축주가 자재 선택하고가 아니고 네. 그 스펙을 꾸밀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못 꾸며요, 못 꾸며. 못 꾸미나? 네, 할 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창은 꼭 LG 걸로 해달라고. 그치. 그때도 얘기했지만 LG 거에 가치가 없어.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박람회 몇 번 다니면 LG에 만약에 뭐 발코니 슈퍼 200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건축주가. 그러니까 그 슈퍼 200으로 했는데 안에 뭐 감봉을 갖다가 뭐 다 빼먹고 아르곤가스 빼먹고 그러니까 유리도 갖다가 혼유리로 갖다 하나 껴서 빼먹고 그런 걸 알려면 박람회를 한 5번 다니면 된다는 거지. 뭐 건축주 학교도 다녀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구성들을 건축주가 하기가 그만큼의 경제적 활동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예, 그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로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 보면 제일 무서운 게 공사 중간에 나 손 띄게 하고 가버리는 시공사. 그거는 정말 건축주 입장에서는 암흑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주 분들이 그게 또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네. 사실은.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오면 아주 막 으야!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 못한다고. 현장에 오지 말라. 네, 현장에 오지 말라고 아예 못 받고 시작해요. 오면은 나 일 못한다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근데 또 그러면 어떤 건축주들은 카리스마 있네? 그리고 좋아하는 건축주도 있어. 그 5%의 법칙. 그게 5%의 법칙이야.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땐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내 집 짓는데 그걸 못 오게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불신의 돌가리탄이거든요. 20, 30동 정도를 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건 다 커미션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 우리 생각난 김에 다음에 건축 뒷돈 특집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집을 맡기는 거는 언제 뜨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나 공사 중지해 버릴 거야. 이게 겁나면 이게 어떻게 될까봐. 분명히 대출 안 받은 사람 없고 다 대출 끼고 그리고 집도 돈 없는 거 다 이리저리 끌어서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 안액으로 망치 들고 가버리면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어. 그렇죠. 네, 누군가 없죠. 독한 마음 먹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정말 영혼을 털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 공사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저희 아빠 집에라도 전화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해놓은 건 줄 알고 그걸 그쵸.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예. 이게 짓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뭐
일단 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이 사람이 그만둔 건지 이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도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못 받은 게 있는 건지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나 여기 돈 못 받은 거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 이래서 안 들어가죠. 난 그러니까. 하던 일에. 난 옛날에 지금이야 잘 안 하지만 멈춘 공사 좀 도와달라고 너무 사정이 딱해가지고 도와드렸는데 공사 시작하자마자 그 전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가 네. 진입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툭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예.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 어쨌든 중단된 공사를 제3자가 가서 이어서 하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귀에 밝히도록 들었으니까 이게 건축주는 겁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얘가 망치 두고 가버리면 그쵸. 아씨 나 돈 안 받아도 돼. 나 안 해. 예.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거물의 허공에 예, 떠버리는 예. 거니까.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죠. 그리고 집 누가 맡아서 해주겠다는 사람은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폭삭 늙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블랙홀이긴 하나 네. 어쨌든 두 가지 루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스펙을 보는 눈, 네, 그렇죠. 보는 눈. 예. 그러니까 결국 박람회를 다니고 건축주 학교를 다니고 하는 건 시공사가 상세 내역을 존들 잘 볼 줄도 모르고 네. 사실 그걸 볼 줄 안다고 한들 그걸 다 따질 수도 없어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의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데라든가 혹은 그런 기본 도면만 갖고 네. 견적을 뽑는 거는 결국 스펙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창은 뭐 어디에서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이게 타일은 요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네. 타일은 중국산 말고 뭐 어느 타일로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자재의 내용은 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남는 문제는 뭐냐면 건축주가 벽에 부닥치는 건 뭐냐면 그걸 그 요리의 재료는 됐어. 그걸 어떻게 붙이느냐, 네.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스펙서에 적혀 있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네. 내가 타일을 침발라서 떠발리로 붙일지. 네. 근데 그거는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걸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죠. 불가능한 네.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공부에서 얻어지는 건 그거의 절반. 그냥 제품의 종류인 거지. 종류 제품의 정도가 종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게 그런 것 같아. 구조 형식을 뭘로 할 거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 목구조랑 RC랑 경량 스틸하우스, AAC. 그거를 고르는 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렇지. 근데 그건 결국 느낌으로 골라야 되는 거야. 내가 그쵸. 볼 때는. 근데 느낌으로 골라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거는 뭐든 제대로 하면 다 그렇죠. 퀄리티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근데 RC든 목구조든 AAC든 경량 스틸이든 다 제대로 하면 공사비도 비슷해. 물론 편차가 좀 있지만 RC보다 목구조랑 경량 스틸이 확실히 조금 저렴해. 근데 그 편차가 그렇게 머리 싸맬 정도로 큰 편차는 아니다. 어쨌든 건축주가 여러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스펙에서 이런 자재를 보는 시공사 빼먹은 게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걸 갖고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거야말로 믿음의 영역인 거지. 그렇죠. 그거를 뒤통수 안 맞기 위해서 소개도 받고, 그렇죠. 그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데인지. 근데 가장 좋은 건 어쨌든 찾아가야 된다. 그 집을 가보는 거죠. 집을 가보는 거지. 집을 가보고 그리고 어떤 현장에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 현장도 한번 또 가서 소개를 받으면은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보면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못 하는 거지.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영역인 거지. 믿음의 영역. 그리고 또 더 골 때리는 건 시공사하고 시공 품질은 사실 큰 관계가 없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내 현장 소장이 누가 오느냐. 그렇죠. 그거야 결국은. 왜냐면 뭐 시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님은 따로 현장 소장 둔 적이 없지. 있죠. 있어.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1년에 막 뭐 100채씩 진대요. 그러면
백채를 커버할 수 있는 그 현장 관리자를 상주 직원으로 두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불가능하겠지.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럼 매년 백채를 그렇지. 쳐야 되는데 그때도 한 3, 4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그 회사를 거느리는 거지. 그렇죠. 이제 외주에 외주를 계속 주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 외주 받는 업체의 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너무 큰 퀄리티가 거지. 정해지는 정해지는 거죠. 거지. 네. 근데 건축점에서는 그래도 1년에 100채 짓는 집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뭔가 여기서 핸들링을 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주도에 집을 줘요. 근데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뭐 가긴 할까요, 거기에? 안 가요. 그 골조 한 번 할 때 한 번 가고 마감 칠 때 한 번 가. 한 2번, 뭐 많이 가면 5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뭐 물론 그런 회사 중에 안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많이 한다라고 해서 결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잘할 수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시공사는 어렵게 정했어. 1년에 4채 해도 되게 신뢰 있는 회사라고 정할 수도 있고 네. 1년에 100채 하는 그 믿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 혹은 네. 혹은 내가 정말 친한 친구 아버님의 네. 친한 친구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예. 그거는 뭐라고 막 개판을 쳐놔도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쵸. 싫은 소리를 할 네, 수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세 번째 건 제끼고 예. 어쨌든 나랑 상관없는 시공사 중에 누가 소개를 받든 네. 저 시공사 괜찮다 할 때 규모랑 상관없이 네. 건축주가 봐야 할 건 내 현장에 우리 집 현장에 어느 현장 소장이 오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력서로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건. 이력서 달라 그러면은 주죠. 주긴 하지. 네.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건축주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사실 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나 어쨌든 한 달 정도 해보고 진짜 아니다 현장 소장이 그럼 회사에 얘기해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이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택시장에서 현장 소장님들 여러 명 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리랜서로 단독으로 집을 지으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라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현장을 자기가 직접 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현장 소장 중에 일을 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현장 소장을 따로 두지 않고 관리를 직접 하는 사람이요. 사장이. 예. 그럼 정말 소규모 회사. 네, 그렇죠. 정말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일을 못해서 이거를 못 키웠거나 아니면 다 남이 일하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혼자서만 하거나 하는 사람. 네. 그 목조주택 업계에서는 그런 분들을 빌더라고 부르는데 그쵸. RC도 그런 게 있어? RC도 많죠. 있어. 네. RC도. 네. 그러면은 사장이자 현장 소장인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럼 많이 해봐야 1년에 대체 할 텐데 대체. 봄, 가을 해가지고 봄에 두 채. 거리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30km 정도다 그러면은 서울공사만 아니면은 뭐 양평에서 양평 뭐 조금 그 언저리에서 1시간 안쪽 거리면은 양쪽에 핸들링 하는 것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년에 4채. 1년에 4채 가죠. 예. RC 같은 경우에. 네. 목구조는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 목구조는 아무래도 골조가 좀 빨리 끝나니까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RC 사장님 중에 네. 그 골조 팀을 매번 일하는 팀하고 같이 하는 사람의 퀄리티랑 네. 그냥 그 지역에서 찾아가지고 계약하는 거랑 퀄리티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목수를 쓰든 그 현장 소장이 이거를 잘하면 원래 잘하던 사람이 뭐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치면은 되게 골조를 잘 뽑는다 싶으면 한 70점짜리를 데려다가 100점을 만들 수는 없지만요. 이 70점짜리를 데려다가 홍인이 파치니 뭐 이걸 이렇게 계속 키워가지고 한 90점 안쪽까지는 만들 수 있죠. 결국은 그 현장 소장의 능력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현장 소장이 두서가 없으면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일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여기 있던 심에 돈을 지게차 떠가지고 일로 옮겨놓고 다음날 또 여기 또 일해야 돼. 지게차 다음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그 진짜 있어요. 이게 깜빡했네. 이게 계속 또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 하면은 돈 100만 원 금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 소장이 되지도 못했겠죠. 야. 근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금액은 낮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겠지. 뭐 타일을 시킬 때도 그냥 하다못해 가압이 있잖아요. 바닥 2평이면 곱하기 뭐 5 해가지고 벽수 때리고. 아니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영공사로 월급 소장으로 갈 거나 했어요. 근데 딱 바닥이 2평이에요. 그럼 벽 10평이에요. 내 돈도 아니고 남으면 나중에 하자 보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모자르게 하는 것보다 남는 게 나니까 이거 와리를 안 나누죠. 이거를 원래 도면상으로 와리를 다 나누면 이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와리를 나눠서 이쪽에 요거 잘라서 여기 자르고 남은 건 이쪽에다 붙이면은 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걸 핸들링 하면은 이 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걸 건축주가 어떻게 구분해? 이 사람이 그런 현장 소장인지 이게 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구분이 힘든 거죠 이게.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리가 잘 돼 있는 분들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일단 청소. 그렇죠. 청소.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청소를 깨끗이 하는 현장 소장은 일도 거의 잘해. 네, 그렇죠. 대부분. 로스도 적고. 아 그렇다. 그러면은 기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 아 그럼 나는 현장 소장 못 하겠구나. 저도 그래서 그만뒀죠. 아 그래 맞아 그런 거 같네. 그것도 좋은 판단 그거가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좀 나는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건축주가. 그렇게 한 달 지켜봤는데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으면 아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도 좀 지켜볼까? 뭐 그런 마음 1도 갖지 말고 당당하게 회사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왜냐면 권리니까 나 이 현장 소장 아닌 것 같다. 바꿔달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냉정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좋은 거 됐네. 그럼 어쨌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내용 없는 기본 도면을 갖고 견적을 의뢰하면 내역서가 아니라 스펙서가 오고 근데 그 스펙서가 몰라.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 년 공부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그럼 그 시장도 있을 수 있겠네. 그거는 집을 지면 안 돼요. 아 집을 지면 안 돼. 이게 장판 넣고 뭐 평당 400인지 뭐 온돌마루인지 이게 강화마루인지 뭔지 이게 단가를 비교를 그치. 근데 내가 말하는 시장은 요즘 필드에 그 CM이라고 주장하는 회사 감리까지 뭐 다 하고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서 그런 스펙 검토해주고 근데 그것도 함정인 게 CM과 시공사가 짬짬이인 회사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CM이 나는 이 시공사랑 하고 싶지만 CM이 얘기해서 여기는 별로다. B랑 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CM과 B가 친형.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위험은 있지만 그런 시장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CM이라고 하는 시장이. 근데 이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시공사도 못 믿어요. 근데 CM이라고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못 믿고 이 사람도 못 믿겠으니 어차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다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참 어려운 문제다. 우리 협회에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 일반 주택인데 그 CM 그러니까 이걸 좀 중간에서 좀 봐줄 수 있냐. 내가 어디서 마음을 접었냐면 한 번쯤 고민해 보려고 그리고 연락 오신 분한테 도면을 좀 보내달라 그랬어.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100% 싸울걸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밤길 피해 다녀야겠더라.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무언가 개입하고 싶어도 정말 그 최소한의 도면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최소한의 도면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를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면 우리 단열의 기초부터 해야 돼. 앉혀놓고. 안 돼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자 없는 건물을 하기 위해서. 아니 하자 없는 건물은 그냥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저 하자가 적은 정도의 건물. 적은 건물. 적은 정도의 건물만 하려고 해도 힘들죠. 그렇지. 그래도 일단 그런 마음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일단 뭔가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잖아. 내가 이른바 CM이라는 입장에서 그 도면을 내가 고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거지. 그럼 최소한 내가 얘기를 건네서 네. 쭉 체크를 해드리고 이 정도가 최소한 수정이 된 다음에 시공사를 찾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건축주랑은 대화가 된다고 쳐. 네. 그러면 건축주가 그거를 봐주는 분이 이렇게 고쳐줘야 된대요 라고 건축사한테 설계사무소에 가서 그걸 얘기하겠죠. 넘기는 순간 네. 건축사는 어떤 새끼가 네. 그렇죠. 네.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못 넘을 것 같더라고. 없죠. 네. 불가능한 네. 거야. 그러면 이제 시공사도 못 믿고 CM도 어떻게 신뢰하겠냐. 못 믿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잘하셨어요. 아니, 내 일을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진흙탕 같은 시장에서 건축주를 위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네. 그래서 아까처럼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내역 뽑고 제대로 시공하면, 근데 건축주는 다 돈이 없으니까 그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너무 먼.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3천. 아, 근데 3천 내실 분도 드물어. 그쵸? 네. 3천 어떻게 내? 3천 내면 5천도 내. 아니 한 40평 정도 집에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제일 낮은 정도의 수준인 설계비 거지.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한 요즘에 한 1,200? 감리비 별도 병당 한 1,000 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을 수가 없을 수 없는 거지. 예. 누굴 믿든 반드시 이 12고개 중에 반드시 믿음의 영역은 네, 그렇죠. 반드시 생겨.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야. 3천부터 시작한다고 쳐도 설계비가.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신 분들은 3천 해도 퀄리티가 높게 나오거든. 내가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건축주한테 나 말고 주로 젊은 분들 찾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이 좀 경험은 좀 적더라도 이른바 나름의 열정페이. 그래서 3,000그루도 열심히 도면을 그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3,000도 내기 어려운 건축주가 세고 셌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상적인 루트가 안 돼. 안 돼. 그럼 믿음의 영역이든 뭐든 한 1,000만 원짜리 이 언더로 설계 도면이 나오든 혹은 설계 시공을 같이 주장하는 시공자 찾아가든 내가 깊이 고민한, 그래서 내가 CM의 영역을 생각한 거거든. 그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CM을 찾아갈 때 설계를 해서 CM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CM을 그냥 찾아가서 설계도 소개받고요. CM이 첫 관문이다. 그리고 시공도 소개받고요. 그리고 자재도 막 이것저것 다 같이 보러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말 그 CM의 퀄리티가 건물의 퀄리티네. 그렇죠.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뭐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은 없지. 없죠. 없지. 책임은 설계 가지고 시공해지는 거니까. CM은 마음 먹고 해먹겠다 마음 먹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공비에서 뽀찌 받고 설계에서 뽀찌 받고 충분히 그런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리 가도 사기당하고 저리 가도 사기당하니까 그냥 제일 싸게 사기당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거를 돈을 많이 주고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 비교견적 받아서 이러기에는 비용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러면 그냥 이 집 저 때 어떻게 좀 부탁해서 가봐. 따뜻해? 이렇게 시공하신 분 바로 다이렉트로 꽂아서 이게 얼루 가도 똑같이 다 사기당하면 이게 제일 싸게 먹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판넬집 하시는 거지. 나는 사실 판넬집은 절대로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판넬집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 판넬집은 그때 얘기한 뭐 지경 홍 선생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열일하는 붕어반장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2개가. 다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았지만 판넬집은 일단 그 2분의 영상을 좀 많이 보되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급을 해야 될 것들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판넬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지 오해. 판넬집이 어떻게 보면 단열재 앞뒤로 철판이 있는 거니까 단열만 잘 이으면 열교 없이 퍼펙트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왜 잘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주 나빠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래서 언급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젊은 세대에 대한 좀 믿음이 있어. 물론 근거 없는 믿음이긴 하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확실히 낫다고 하는 믿음은 있어. 어쨌거나 그러면은 CM도 어렵다는 얘기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거의 그 현장 소장급의 능력이 있어야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페이가 낮아도 한 달에 4,500이에요. 근데 4,500인데 회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이 1,000만 돈 1,000만 원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공사 6개월 걸리는 거 6천만 원을 감리비로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돈 할 바엔 그 돈이면 제대로 설계하실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게 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째 만담 하기로 했으니까 네. 어쨌든 답은 없어. 답은 하지만 정리하자면 어쨌든 정 대표 얘기는 애매한 건 없다는 거지. 저울로 가도 다 못 믿을 거면 제일 싸게 가는 쪽으로 가야죠. 아, 그렇지.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야 그러니까 그 애매한 중간은 없는 거고 방법은 그쵸. 없고 제대로 설계해서 네. 제대로 시공하는 방법, 네. 도급 계약 맺고 네, 네.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그 설계한 데서 감리까지 제대로 해주시니까 네. 그거 믿고 그냥 쭉 가는 거고. 네. 일단 도면 가지고 법적으로 이거를 콩이니 파친이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든가. 또 다이렉트로 시공사에 꽂는 거죠. 꽂는. 이 집 따뜻해? 오케이. 해서 그냥 꽂아서 믿고 그렇지. 짓는다. 믿고 짓는 네, 거지. 그렇죠. 믿고 네. 짓는 거지. 대신 한번 가봐서. 네, 가봐서 네. 시공사한테 이거랑 똑같이 하고 화장실 타일만 바꿔주세요. 네, 그런 네, 식. 그렇죠. 마루는 좀 더 어두운 색이요. 이런 정도. 그런 정도. 네. 그리고 그냥 아예 몰빵해서 가는 거지. 네. 그냥. 믿음의 건축. 이 시장이 엄청 커요. 이 믿음의 건축 시장이. 믿음의 건축 시장이 우리나라 건축 시장의 80% 되지 않을까? 그쵸. 더 되면 들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예. 어쨌든 또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 이 시장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지만 네. 주저리주저리 좀 떠들었어요. 뭐 답도 없고 한데 저희도 뭐 계속 이론만 떠드는 게 좀 답답하고 만담을 네. 했습니다. 어쨌든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설계 시공 자재를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한테 예. 교육을 해서 어떤 협회 차원의 예. 어떤 CM 단 같은 걸 컨소시엄을 예.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 또 분명히 뻗지마 뒤로 뻗지마 꼭 나와요.